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자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기자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축, 용, 팔성에 들어가 있는 기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성은 우리가 목의 족성이라고 그러죠. 어머니의 성을 따른 성이다, 이제 이런 뜻인데, 그 축용 팔성 가운데에서 부소보소라는 그 족보 서문에 나와 있는 소개되어 있는 성은 네 개뿐이에요. 그러니까 풍성, 강성, 기성, 희성, 이게 네 개 성이거든요. 이 네 개 성 가운데 하나가 기성이에요. 근데 여기 다른 성에 대해서는 그 예를 들어서 뭐 풍성하면 풍성을 쭉 그 파생 문자를 모아가지고 설명하거나 또는 그 다음에 그 희성을 모아가지고 설명하거나 그 다음에 강성을 모아가지고 설명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성은 여러 성을 파생 문자를 모아가지고 설명을 해놨거든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어디 들어가면 볼 수 있느냐 하면은 그 백두백과라는데 그런 데 들어가면은 그 검색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검색을 해가지고 그거를 한번 이렇게 쭉 설명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기록된 것은 설명을 한 것을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맨 처음에 이제 어떤 것이 설명이 되어 있냐면은 우리가 기록한다고 할 때 쓰는 그 기자가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기성이 이 기록이라는 문자에 맨 처음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록을 상당히 중요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또 우리 민족이 기록을 상당히 중요시하는 민족이었던 것은 이런 기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DNA를 우리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요새 우리가 그 세종대왕과 훈민정음, 한글 이런 그 화두들이 이슈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이 다 이 기자하고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여기 기자를 그 소개해 놓은 것을 보면은, 자, 기자가 뭐 어디에 쓰였냐면은 기억하다는 문자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기념관이다 하는 문자가 생기고, 또 그 다음에 기억하다, 그 다음에는 발어사 뭐 이런 데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을 꺼내기 위해 앞에 쓰는 말 있죠. 뭐 대저, 뭐 무릇, 뭐 이런 말들 같은 거. 근데 그런데 이 기자가 쓰였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그 실사변에 그 기자가 나오죠. 그러니까 앞에는 말씀원변에 기자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실사변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 실사변에 나오는 기자는 이거는 역사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를 기록했다 하는 의미가 있죠. 근데 실사변을 쓴 이유는 그것이 우리가 옛날에는 그 실사가 그 결승 문자에 해당하는 문자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결승이라는 것은 결국은 기록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뭘 기록하냐면 이게 일종의 역사 기록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설명하기를 별이 기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군요. 근데 여기에서 파생하는 문자가 무려 236개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지금 소개하는 것은 몇 개 안 됩니다, 여기서는. 근데 그 파생하는 문자들이 뭐 세월이라든지 도덕이라든지 규율이라든지 또는 계통 뭐 이런 등등의 그 문자로 파생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또 기자가 뭐 어떤 기자로 파생이 되느냐 하면은 마음심자를 넣어서 파생을 시킵니다.
근데 이 마음심자가 들어가 있는 기자는 우리가 꺼릴 기자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에서도 뭐 152개가 그 파생이 되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근데 여기 소개하는 것은 꺼리다, 질투하다, 시기하다, 미워하다, 증오하다, 원망하다, 경계하다, 공경하다, 기일, 생각, 이런 정도로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엔 또 보면은 임금 왕변의 기자가 또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임금 왕변의 기자를 쓴 것은, 이것은 그 구술을 의미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기라고 발음되는 구술을 의미한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상당히 귀한 그런 그 구슬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그 구슬을 꿰가지고 뭐 목걸이를 만든다든지 팔찌를 만든다든지 해가지고 그 많이 그 장식을 했어요, 옛날 분들이. 그래서 기성을 가진 분들도 역시 그렇게 구슬을 가지고 몸을 많이 장식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마음심자를 넣어가지고 믿을 개다, 이렇게 또 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자의 부수로 마음심자를 붙여가지고 그 개자로 이렇게 얘기를 했군요. 자, 여기서는 그 옥이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마음심자에다 기자를 붙여가지고 믿을 개, 또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고기어자를 그 변으로 붙여가지고 뱅의 돔, 기,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뱅의 돔이라는 물고기를 기로 발음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벼자를 또 기자에 붙여가지고 흰 차족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근데 이걸 보면은 한국 시대에 기성을 가진 분들이 농사를 지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엔 배자가 나옵니다. 배자는 자에다가 기자를 붙여가지고 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택배할지가 그 배자죠, 이게. 그러니까 나눌 배, 짝배, 뭐 이렇게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자에다가 또 토자를 변으로 붙여가지고 무너질 피, 흙더미가 무너졌다는 뜻으로 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기성을 가진 분들이 무슨 큰 토목공사를 했을 때 쓴 문자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기자에다가 여자 변자를 붙였어요. 그러니까는 부수 문자로 여자를 붙여서 기자를 썼는데 이것을 비라고 발음했습니다. 그러니까 왕비라는 뜻이에요, 이 비자는. 그리고 그런데 왕비라는 비자가 기자를 썼기 때문에 이 문자도 역시 기성 집안에서 왕비를 배출했기 때문에 생긴 문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왕비가 된 사람이 항영이라고 하는 분이죠. 항영은 한인 천재의 비가 된 여자분이죠. 그러니까 이분은 조이족 출신의 여자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은 입구자를 변에다 붙여서 기자를 썼어요. 이것은 아마 기성족의 인구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엔 또 손수변에다가 기자를 붙여 썼어요. 이것은 기성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일, 이분들이 보는 사물을 기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물수변에다가 또 기자를 붙여 썼어요. 그러니까 이 문자는 혹시 기성을 가진 분들이 물가에 살았기 때문에
이런 문자를 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날일자에다 기자를 붙여 썼어요. 이거는 기성을 가진 사람들이 하루 보내는 그러한 시간을 쓴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는 자자에다 기자를 붙여 썼어요. 그러니까 자변에다가 기자를 붙여 썼는데 이건 기성에서 태어나는 자손을 의미하는 문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성에서 자손이 태어나면은 많은 자손이 태어났을 때 성이 생겨요. 그런데 그것을 장자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사화이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가 변해서 기가 된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말이죠. 그 다음에는 화 변에다가 기자를 붙여 썼어요. 이것은 요새 말로 하면은 이거는 횃불대모를 하는 사람들을 얘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축융의 그 정통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손들, 그러니까 지손들 가운데에서도 좀 멀리 태어나는 그런 자손들이 우리도 그 자기들도 그 풍의적으로 인정해 달라 이렇게 아마 요구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들이 횃불을 들고 아마 요새 말로 오면은 시위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웅이라는 문자도 보면은 그 웅자에 이 불화자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보면은 한웅도 역시 기성적으로서 그 촌수가 멀리 있었던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이 이제 한웅을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서자라고 그랬거든요. 이 서자에도 보면은 그 불화자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서자는 서자 서자 그러니까는 첩의 자식이 아니고 시위를 하는 시위꾼들 불을 들고 시위하는 사람들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웅이라는 분도 배달나라를 세울 적에 그 자기 주장을 해서 시위를 해가지고 그 배달나라를 세운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런 추측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그 다음에는 돌석변에다 기자를 붙여서 기를 썼어요. 근데 이 말은 큰 돌이다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옷 의자에다 기자를 붙여 썼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기성적 사람들이 입었던 옷, 입는 옷을 의미하는 문자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수레변에다가 기자를 붙여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은 그 기성을 가진 사람들이 수레를 탔기 때문에 그 기성이 탄 수레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음자에다가 기자를 붙여 썼어요. 이 말은 기성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말, 언어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조자, 세조자를 붙여서 기자를 썼어요. 근데 이 말은 기성족에서 태어난 그 조이족이다 또는 조이족에서 태어난 기성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좀 전에는 우리가 어떤 문자를 소개했냐면은 여변에 붙어 있는 기자를 소개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기변에다가 여자를 붙였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 하면은 이것은 달기의 기자와 같은 기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달기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 하면은 중국 상나라 때 주왕 마지막 왕이죠. 주왕의 비가 된 분을 달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 기변에다가 여자를 쓴 문자는 달기를 의미하는 문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달자를 소개를 했는데
이 문장, 요 단어가 상당히 중요성이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한인 천재의 비가 된 분을 항영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항자에 그 날일자가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부수 외문자로 날일자가 들어가요. 근데 그 날일자하고 그 밑에 이제 가로 그은 한일자가 이렇게 들어가서 단자가 되는데, 그러니까 여변에 단자를 쓴 문자가 이것이 항자가 시작되는 문자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문자에서 바로 날일자를 쓴 항자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날일자가 나온 항자를 쓴 나라는 이게 한나라거든요. 그러니까 한나라가 막조선을 BC 108년에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그 허신이라는 사람이 설문해자라는 그 자전을 쓰면서 아마 이 문자가 그때 바뀐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